다음은 오정훈 교수님께서 대한민국 복수국적 대상자의 확대의 예산과 파급 효과 분석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성대 오정훈입니다. 네, 제가 자료가 세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얼른 차단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체해서 죄송합니다. 앞서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재외복지 정책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길 말씀해 주셔서 저는 오늘 발표자를 중심으로 가급적 시간을 절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복수국적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대한민국은 2011년부터 복수국적이라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국가에 따라서 글로벌 시대에 국적을 하나, 두 개, 세 개, 여러 개 갖는 것을 허용하는 국가도 있는데 한국은 2011년 1월부터 모두에게가 아니라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면서 글로벌 시대에 맞추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동포들의 문제들이 같이 얽혀 있습니다. 그 부분 초점을 두고 같이 발표하고 여러분의 의견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그 국적법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최근에 활발해졌어요.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 안 했던 것이 한국에서 낳고 자라는 한국 사람이라는 생각. 그러나 이제 국제 이주가 활발해지면서 국적법에 대해서 어느 국적법이 바람직한지, 한국에는 이제 어떠한 방식이, 어떠한 원칙이 주어져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한번 다시 짚어보면 한국은 1948년에 처음 국적법이 만들어집니다. 그 이전에 또 일본의 이제 일제시대를 겪었고 1945년에 나라를 찾았고 1948년에 정부를 수립하면서 대한민국 국적법은 그 48년에 만듭니다. 처음하고 지금하고 바뀌어 있어요. 처음에는 누가 한국인인가? 아버지가 한국인인 사람, 부계혈통주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대를 겪으면서 오늘날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적법은 부모 양계혈통주의입니다. 그래서 누가 한국인인가? 부모의 성이 아이에게 가듯이 보통은 아버지의 성이 아이에게 가는데 부모의 국적이 아이에게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만이 아니라 어머니도. 그래서 지금 한국의 엄마하고 아빠가 국적이 다를 때 아이는 엄마 국적, 아빠 국적 둘 다 받습니다. 부모의 혈통을 국적으로 받는데 부모 양계, 남녀평등법에 따라서 97년부터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양쪽 부모를 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부모에게 받습니다. 그 이름을 받듯이라고 한 이유는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국적을 주지 않습니다. 태어났다고 국적을 주는 것을 출생지주의라고 하죠. 미국 같은 나라는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국적을 주기 때문에 원정 출산도 많이 있는데 한국은 원칙적으로 혈통으로만 줍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 원칙적으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 되는 일이긴 하지만 가끔씩 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고아원에 벌어졌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한국인의 얼굴이 아닌 그런 아이인데 부모가 누군지 모를 때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부모를 모르면 한국 국적을 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불법 체류자라던가 노동자라던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사람이 아이를 낳고 어떻게 책임지지 못할 때 고아원에 버리고 가면 이 아이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한국 국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인도주의적인 출생지주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 출생지주의가 아닙니다. 원칙적 혈통주의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를 적어드렸고요. 두 번째 원칙적 단일 국적주의입니다. 제가 2011년부터 인정을 한다고 했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국가의 이익이 되는가, 두 번째로 인도주의적. 그러니까 이 국적을 인정 안 하면 개인의 인권에 큰 문제가 생길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족 개별 국적주의입니다. 결혼을 했다고 저절로 국적이 바뀌지 않습니다. 1997년 전까지는 한국 남자하고 외국 여자가 결혼하면 저절로 한국 국적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민자도 귀화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단 이제 혼인 귀화는 좀 간단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원칙적인 단일 국적주의고 혈통주의고 그리고 각자 가족 개별 국적주의의 그 원칙으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국적법과 관련해서 동포들이 이제 많이 문제를 제기하시기
하시기도 하고 제안을 하시기도 하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거주하시던 분들이 외국에 이민 가시고 또 외국에서 국적을 취득했을 때 한국은 원칙적 단일 국적주의이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2개, 3개를 인정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다거나 요즘처럼요, 또 캐나다든 뉴질랜드 등 외국에 가서 거주하다가 그 사회에서의 어떤 그 책임 있는 또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 신청을 그 한국 국적 포기로 간주하면서 국적을 박탈합니다. 그래서 외국 국적 취득 시 국적을 상실하는데 이 부분에서 동포들이 이제 글로벌 시대에 복수 국적을 인정하는 나라도 많은데 이러한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나는 사람은 똑같다. 한국과 외국을 오가면서 활동할 수 있게 이 글로벌 시대에 맞춘 복수 국적을 인정해달라라는 그러한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국적이 없어진다면은 이게 고국에 대한 상실감 이런 것이 생기는데 굳이 없애야 되느냐 이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 5탄에 천적. 태어날 때부터 국적이 2개인 사람. 그래서 아까 전에 엄마와 아빠가 국적이 다른 경우도 있지만 한국 사람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서 또 미국 예를 들면 미국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는 미국의 국적법에 따라 출생지주의에 따라 미국 자동적으로 국적을 받고요. 부모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받고요. 때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빠가 한국 사람, 엄마가 베트남 사람, 미국에서 났다. 엄마, 아빠, 미국 국적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수 국적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국적이 많아서 좋지 않나 했는데 때로는 이 아이들이 한국 군대 문제가 걸릴 때 그러면 나 한국 군대 안 가겠다, 국적 포기하겠다 라고 뒤늦게 이야기가 나올 때 이러한 문제가 어떤 국적을 병역을 면탈하려는 이유로 보이면서 포기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특히 남성의 경우 병역 준비역에 편입되고 3개월 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만 18세가 되는 해이 3월이 됐을 때는 국적을 뒤늦게 알았다. 나 한국 국적 안 하고 군대 안 가겠다라고 할 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국적을 포기 못하게 합니다. 여기에 대한 나도 모르는 선천적 복수 국적 포기해달라라는 그런 것이 민주 사회에 많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참고로 이 두 번째 문제는 계속 그 재미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굉장히 얘기제기가 많이 있다가 2020년에 이제 헌법재판에서 약간 헌법 불일치 판결이 나서 2022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무조건 버려도 된다는 게 아니라 왜 일찍 몰랐을 만한, 그러니까 국적을 사전에 포기 안 했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인정되면은 예외적으로 국적 이탈을 이제 특례로서 인정해준다는 부분이 있어서 병역 면탈 목적이 아니라 한국에서 그 병역을 할 수 없다는, 그런데 국적이 있었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증빙하는 그러한 국적법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문제도 계속 논의 중이라면 첫 번째 후천적 복수 국적, 자발적으로 국적을 취득했을 때 국적 상실 문제, 이 부분입니다. 현재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 국적이 허용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이다 말씀드렸는데 크게 이제 대한민국 국익의 측면에서 국익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허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적법상으로는 어떤 특별귀화, 우수인재 특별귀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때 갑자기 외국 선수들이 외국인이 한국 국적 받고 올림픽 금메달을 따서 대한민국 국위선양을 할 수 있을 것. 그뿐만 아니라 어떤 과학인재라든가 우수한 어떤 노벨상에 빛날 만한 사람들에게 특별귀화를 인정할 때는 복수국적, 원래 국적과 한국 국적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간 인도주의적인 이야기라고 하는데 혼인귀화자들이 많이 해당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결혼을 했고 계속 한국에 살고 싶어서 이제 한국 국적도 취득했는데 출신 국가법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든 어떻든 먼저 국적을 포기 못하게 하는 경우. 예전에는 한국은 단일국적주의, 엄격한 단일국적주의였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1년 이내에 먼저 국적을 포기했다는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근데 먼저 국가에서 그 포기가 안 되는 법이 있는 나라는 그 서류를 못 내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고 싶어도 국적을 취득하면 다시 취소가 됐습니다.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이제 혼인귀화 같은 경우, 또는 한국에 포기도
결혼하고 한국 국적도 다 취득했고, 그래서 한국에서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을 했을 때 한국에 가족도 없고 다시 외국 출신국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자발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면 국적을 회복을 안 시켜주는 그런 국적법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제 사랑하는 배우자도 없는데 돌아가고 싶어도 국적이 없고 어쩔 수 없는 이런 부분은 이제 부부관계에서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혼인비하자들을 복수국적을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선천적 복수국적 같은 경우가 여기 해당하는데, 비자발적 복수국적, 본인이 희망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복수국적을 받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든가, 두 번째 입양인, 해외 입양인,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외국으로 입양된 아기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한국에서는 한국 국적이었지만 6개월 때, 1년 때, 기억도 안 나는 아기 때 외국에 입양돼서 현지에서 외국인으로 살아있다가 나중에 한국에 오고 싶었을 때 또는 한국과의 관계를 맺고 싶었을 때 비자발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밖에도 이제 나중에 또 부모를 따라서 했다가 뒤늦게 국적을 알았던 경우가 있고요. 고령 외국 국적 분포, 아까도 잠시 나왔지만 만 65세 이상의 한국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영주 기독 분포에게 여생을 고국에서 보내려고 할 때 그 부분을 복수국적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오늘의 초점에 이제 좀 더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논의가 되는 것은 후천적 복수국적,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한국 국적을 박탈하고 절대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이고요. 그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복수국적 인정해달라, 이 복수국적 인정 범위를 확대해달라라는 요청이 동포사회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찬성론이 있습니다. 그 찬성론의 이유는요, 복수국적 허용이 오늘날 그 글로벌 시대에 많은 국가들이, 세계 주요국들이 행하는 거다. 두 개, 세 개 아무 문제 안 삼는 나라가 많으니 한국도 글로벌 시대에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복수국적 허용을 확대하면은 미국 국적이든 캐나다 국적이든 취득하면서 한국 국민이 줄어드는 건데, 국민이 늘어나는, 국민을 보유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국민 감소, 그리고 병역 자원 계속 유지하는 거 아닌가? 국민 많아지는 거다. 왜 굳이 없애려고 하느냐? 세 번째, 재외동포 거주 국적을 이제 취득을 하면 좋은데, 많은 동포들이 한국 국적 없어질까봐 머뭇머뭇하다가 귀화를 할 수 있어도 못해서 거주국에서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그 한국 국적 포기 안 해도 된다고 하면은 거주국에서 동포들이 자리를 잘 잡고 오히려 한국의 더 중요한 인재로서 활동할 수 있다. 또 재외동포가 외국에서 살든 한국에서 살든 국적이 있으면 연대감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외국에 살더라도 성공한 그 동포들이 한국에 투자도 많이 할 수 있고 국내에 오가면서 활동할 수 있지 않냐. 글로벌 시대에 후천적 복수국적 인정해야 된다라는 찬성론이 있습니다. 반대론도 있습니다. 이것이 양쪽 국적 가지고 병역 기피, 한국에선 병역이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인데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또 복수국적 아무나 갖는 거 아니다. 외국 국적 아무나 취득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회의 또 다른 특권층이 돼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또 이 국적이 여러 개일 때 아까도 이제 말했는 필요할 때는 한국인이고 안 필요할 때는 외국인이고, 또는 정말로 필요해서 의무를 등한시하고 싶을 때 외국인이라고 하는, 의무는 등한시하는 그러한 부작용, 특히 뭐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복수국적자가 많고 혹시라도 복수국적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 국민 정서가 동포들은 다 악용하는 이중적인 것으로 가는 국민 정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후천적 복수국적 허용은 반대다라는 강한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동포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실제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면은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을 막 예산을 많이 확보한 건 아니고 조금 작은 규모로 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논을 넘어서 그래도 좀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했던 부분을 여기다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조사는 제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이 복수국적에 대한 처음에는 설문조사 예산을 안 잡았었어요. 근데 좀 묻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한인 신문사나 뭐 한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사이트 이런 데 공고하고 이메일 통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숫자가 너무 작아서 사실은 소개를 할까 말까라는 좀 걱정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194개의 유효 응답지가 있어서 같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응답자 특성이었고 이제 이분들이 우선 대한민국 국적법을 알고 있나 모르나 이게 좀 중요한데 당시에 이제 선천적 복수국적 그 군대 얘기 이런 거 나오면서 조금씩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잘 모른다, 조금 안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때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질문도 하고 이제 후천적 복수국적 질문도 했는데 후천적 얘기 지금 자발적으로 국적 취득한 거에 대해서 국적 인정 어떻게 생각하냐 이 부분만 있는데 글씨가 좀 흐리네. 책에는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좀 재미있는 거는요. 아주 필요하다라고 많이들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필요하다라는 분들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필요하냐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게 좀 다른데요. 네, 매우 필요하다라는 게 좀 남자가 많았고 그리고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또 여자에게 많았고 그래서 좀 재밌네 하고 이제 연령별로 보았습니다. 연령별로 보았는데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이제 제일 높게 나온 거가 노란색 표시한 겁니다. 젊은 층에서는 뭐 별로 필요하지 않다. 이제 젊은 층에서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기보다는 1.5세 어렸을 때 그러니까 부모에 따라서 미성년자의 동반 취득 이런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나는 뭐 미국인이다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반면에 나이가 많아질수록 복수국적이 있어야지 이것 때문에 불편했다. 그리고 이제 뭐 한국도 나이 조국이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나이가 많으신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후천적 복수국적도 이제 할 때가 됐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이 인터뷰는요, 제가 그 당시였는데요.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 그리고 제주도재단 이제 주관을 하면서 하는 행사 그리고 세계 한인 회장 대회가 열렸는데 연구를 위해서 제가 거기에 참가를 해가지고요. 옆에서 시작하기 전에 설문지 돌리고, 그러니까 설문지라기보다는 설문지가 아니라 글씨 쓰는 거예요. 서면 인터뷰지 돌리고 이러이러한 조사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동포사회를 위해서 되겠습니다 했고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131부를 회수를 했는데요. 끝난 다음에 이제 받았죠. 결과는 많은 분들이 이제 찬성을 했습니다. 복수국적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책에도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글쎄 좋을까? 싫다는 사람은 없는데 글쎄 좋을까? 있었습니다. 근데 글쎄 좋을까가요. 대부분 군대예요. 국적 생기면 군대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 복수국적 관련한 의견하는 공무원 의견을 해봤는데요. 당시 이제 법무부하고 법무청 공무원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그동안 논쟁이 있었지만 실제로 보면 이 복수국적 허용했다고 병역 자원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병역법이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을 끊어다가 한국까지 데려와서 군대를 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183일 이상 한국을 주 거주지로 하는 연령대의 사람이 군대를 가고 한국에서 활동을 하는 동포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외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 국적자를 한국에 없는데 군대로 오라고 막 데려오는 거 아니라서 자기가 군대 안 가고 싶으면 남을 수도 있어서 글쎄 군 자산이 그렇게 크게 늘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러나 인구 증대는 있을 것 같다. 이제 인구 증대는 숫자상, 통계상, 네, 그거는 국적을 안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특히나 재외동포 2세들이 최근에 이제 국내 대학 같은 데 오려고 하는데 국적이 있으면 좀 더 편안하게 오는 부분에서 어떠한 인구 증대가 분명히 통계상으로 잡히고 취창업하는 동포들이 국적이 있으니까 좀 더 편안하게 다니고 학생들 인구가 늘어나고 요즘 대학도 벚꽃 피는 순서로 망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또 한국에 올 수 있다. 인구 증대는 분명히 할 것 같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동포에 보면은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의 국가선거에 할 수 있죠.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예요. 이런 부분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재외동포가 투표권을 아주 적극적으로 행사하진 않지만 꼭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재외동포의 국적을 보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도 외국에서 또 영향력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동포 정책에 좀 더 정치권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정책이 더 정교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그리고 확실한 거는 이제 글로벌 인재 효과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떠한 경제나 공공의료 인력도 확대할 수 있는 국적도 한국인인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것을 제대로 안 하면은 이제 국민 반감도 크게 증가할 것 같다라는 거 예상했던 그 부분에서 이제 공무원들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동포 관련해서 그러니까 범죄라도 일어나면 복수국적자가 많은데 복수국적자가 범죄를 일으켰다. 여기 이제 중국 동포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도 사실은 중국 동포가 다 안 좋은 분이 아닌데 중국 동포 중에 무슨 범죄자 하나 나오면 중국 동포가 다 범죄자인 것처럼 여론이 악화되는 복수국적자가 범죄 무슨 진흙형 범죄든 어떤 폭력 범죄든 있으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반감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특히 한국 국적 이제 사람들이 한국 국적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뭐 한국어를 잘하냐, 민족이 무엇이냐, 생김새가 무엇이냐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국적이 무엇이냐, 국적 2개냐 1개냐 이런 것으로 굉장히 세분하려는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예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좀 더 아주 정교하게 분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얼마나 원하는지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였고요. 동포분들이 이 복수국적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오 교수님 발표에 대한 학문에 대하여 강광문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강광문입니다. 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마 발표문은 국적법에서 후천적 복수국적을 한국에서 확대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식,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찬반영론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발표에서는 보니까 주로 재미동포 한 200분 정도, 그리고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에 참석하신 분, 그리고 한국 관계공무원 교육의 작은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아마 이게 지금 복수국적이라는 결국 이제 한국에서 정책적으로 결단이 많이 내려지고, 한국에서 국민이 제정되기 때문에 아마 한국의 국민의 여론, 한국의 언론 태도, 정치 쪽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해외 동포 인터뷰보다는 오히려 한국 국민들이나 한국의 언론, 또는 한국의 전문가 집단, 특히 이제 여당, 야당 이쪽의 어떤 복수국적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좀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한국 국내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걱정하는 이중국적자들이 좀 특혜를 보지 않는, 한국 국민들의 피해를 보지 않고 차별을 보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 국민들의 생각하는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논문 발표가 이제 파급 효과라고 말씀을 해가지고, 저는 처음에 어떤 느낌을 들었냐면, 복수국적을 허용하게 된다면, 또는 복수국적을 확대하게 된다면, 한국의 아까 말씀드린 인구 유출의 문제, 또 병역 자원의 문제,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 한국 정부의 세수, 이런 실질적인 파급 효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그런 연구인지 알았는데, 연구 내용 자체는 해외 재미동포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 그리고 한국의 관계 공무원들의 인터뷰를 준 내용으로 대해서 조금 약간 논문 제목하고 내용 자꾸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는 그런 느낌을 들어가지고, 만약에 파급 효과를 원한다면 조금 더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지금 이 조사 자체도 연구 일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오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것을 바라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오 교수님께서 이제 토론문에 대한 정확하게 이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연구는 예전에 이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복수국적에 대한 관심 때문에 외국은 복수국적 제도를 어떻게 하는가 해서 제도적인 걸 외국의 법제를 사실은 연구하는데,
그러다가 지금 우리는 어느 상황이지 해서 아주 조금 이제 동포들의 의견이라던가 그리고 우리는 선천적 복수국적 지금 문제를 하지만 후천적 복수국적도 이렇게 수요가 있네라는 부분을 좀 이제 밝혀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동포라는 생각을 했을 때 외국에만 살고 있냐, 이제 국내에만 살고 있냐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동포들이 오가면서 생활하시기도 하고 한동안 한국에 거주하시다 또 외국에서 또 한동안 거주하시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이라서 이 그 국적 문제를 병역에 관련된 그 선천적 복수국적을 넘어서 후천적 복수국적도 이제는 좀 논의를 진지하게 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주 조그만 파트로 궁금해서 했던 내용인데요. 오늘 이 기회에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후천적 복수국적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좋으면 왜 좋은지 왜 나쁜 건지, 그리고 허용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전면 허용인지 전면이 아니라면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좋다는 건 누구에게 좋은 것인지, 또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종합적으로 그리고 좀 개량적으로 연구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화두를 던진다는 의미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성편이 아니라 화두만 던져서 죄송하지만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연구를 진행하는 어떠한 그 계기로 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